예, 안녕하세요. 2021년 학생 주도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 워크숍 진행을 맡은 학교 안전 공제 중앙회 안전교육팀의 이희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코로나19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많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시도교육청 안전교육 담당관님과 매핑 컨설팅단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워크숍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와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담당자분들께서는 소속 기관과 성명을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워크숍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 주도적인 안전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에 발판을 마련해 주신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송인발 장학관님과 김지훈 연구사님께서도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먼저 김지훈 연구사님의 인사 말씀으로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김지훈 교육연구사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안전 매핑 동아리 지도교사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는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 운영 지원을 위해 워크숍, 컨설팅, 자료지 보급 등을 21년에 추진하였습니다. 22년에는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교 현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 안전 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동아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안전사고 예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도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 사업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주도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제3차 학교 안전사고 예방 기본 계획의 일환으로 일상생활 속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위험 인지 감수성과 위험 상황 능력을 배양하여 자율적 학교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학생 중심의 활동입니다. 2021년 5월 26일부터 전국 유초, 중, 고등학교 대상으로 구성되어 총 355개의 동아리가 21년 한 해 활발한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21년 6월 3일에는 동아리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활동비는 학교 안팎 통학로 위험 요인을 개선하도록 활용하도록 안내해 드렸고 모든 동아리가 많은 개선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예, 21년 6월 11일 동아리 활동의 정착을 위해 상반기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그리고 21년 10월 약 2달간 동아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수님과 전문 교원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운영하였고 학교급별 온라인 컨설팅을 진행하여 동아리의 활동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동아리 활동 결과 보고서 및 UCC 활동 결과를 제출되고 있으면서 아울러 향후 사업 운영 및 개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학생주도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아리 사업 추진 경과 보고를 마치고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사례 발표는 학생들과 직접 동아리 활동을 이끌어 나간 김지훈 선생님, 장덕진 선생님, 이정희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동아리 활동 우수 사례 발표를 대전 송림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김지훈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학생주도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 사례 발표를 맡은 대전 송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교사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코로나 상황으로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시는데 선생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 또한 아이들과 활동을 진행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그런 제약들과 돌발 상황들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사례 발표를 준비하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그래도 이 안전 매핑 동아리 활동 사업을 신청하길 잘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사실 현장에서 아이들과 다양한 체험 중심의 활동 안전교육을 이뤄내야 하지만 시청각 위주로 획일적인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과 다양한 안전교육 활동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성장뿐만 아니라 저 또한 저의 개인적인 전문성에도 신장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생주도 학교 안전 매핑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동아리 컨설팅이 있었는데요. 가장 선생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셨고 어려워하셨던 이 예산 활용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동아리 활동을 함으로써 얻어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아리명은 슬기로운 안전생활이었는데요. 다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알고 계시지요? 저도 굉장히 즐겁게 봤던 좋아했던 드라마인데요. 그래서 슬기로운 회사생활, 슬기로운 어떤 생활 같은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는 이제 슬기로운 안전생활이라는 동아리명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 모두 다 저와 같은 이런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사실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 안전 매핑이라는 동아리를 과연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처음에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영역과 주제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제가 겪었었는데요. 학교 안전 매핑에서 강조하는 집단 지성이나 아니면은 학생 주도 이런 것 같은 주요 개념들을 이뤄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그리고 저에게 작은 성취라도 있으면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고민을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과 가장 생활에 가깝고 친숙한 주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대 안전 영역 중에 교통 안전으로 선정을 해서 주제는 안전하게 길 걷기 그리고 교통 표지판 이해하기라고 계획을 하였고요. 그리고 목표는 보행 안전 사고의 원인과 피해를 알고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유치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교통 표지판을 이해하고 교통 안전 수칙을 실천한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유치원 등하원 시 위험 요소를 함께 찾고 또 유치원 주변 교통 표지판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활동 절차는요. 학교 안전정보센터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집 매뉴얼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는데요. 제일 먼저 매핑 커뮤니티를 구성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만 4세 학급의 담임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규모가 작은 유치원이어서 7명이 모두 다 참여하는 학급 중심의 매핑 커뮤니티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였고요. 자, 그다음 매핑 방식을 결정을 하였는데요. 아이들 발달 특성상 지금 자기중심적 표상에서 이제 막 그 구체물, 지표물 중심으로 표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종이 지도를 선택해서 매핑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매핑 실시 단계에서는요, 우리 유치원 주변을 돌아보면서 교통 표지판이 있는 지점에 색 스티커로 부착을 하였고, 그리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없는 횡단보도를 표시해서 어떤 횡단보도로 건너는 게 더 안전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핑
자료에 대한 검증 단계인데요. 후에 제가 보여드릴 활동 세부 내용을 보면은 잘못 표지판을 아이가 표시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하는 활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할 수 있을지, 실천할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했는데, 그 결론은 캠페인 활동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캠페인 활동을 실시를 하였고, 그리고 추후에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또 과속을 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점검하는 활동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매핑 활동은 주요 이렇게 6가지 활동으로 실시를 하였는데요. 저희 안전 계획을 교육 과정에 미리 수립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교육들을 실시를 하면서 이런 교통 안전에 관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였는데요. 저는 월요일 5분 안전 교육이라는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이런 교통 안전에 대한 안전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으로는 교통안전 2년극 관람 활동입니다. 찾아오는 원내 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동아 시골지와 서울지를 보행안전 주제랑 이렇게 접목시킨 2년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2년극을 초청해서 관람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2년극 관람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사후 확장 활동으로 진행을 해서 동시 활동이나 다양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 등으로 해서 아이들이 2년극 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들을 정교화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지금 사진으로 보면 아이들 인원수가 7명보다 많지요. 옆반 아이들과 함께 관람을 하였는데 옆반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2년극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을 짤막하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깜짝이야. 조심해야잖아. 사진 항상 갑자기 뛰어나온다고. 네가 갑자기 뛰어나갔잖아. 내가 그랬어? 그래. 어린이 친구들에게 물어봐. 얘들아, 내가 갑자기 뛰어간 거야? 알았어 뭐. 이제부터는 좌우를 잘 살피고 천천히 걸어 나갈게. 됐어? 응. 조심해야 돼. 가자. 랄라랄라라. 야야야야야. 뒤돌아. 왜 그래? 여기는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이잖아. 신호등? 신호등이 있다. 그러면 색깔이 바뀔 때 기다려야지. 바뀌었다. 나가자. 안 돼. 또 왜 그래? 초록불로 바뀌더라도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가야지. 그렇게 빨리 가면 어떡하니? 초록불로 바뀌어도 천천히. 본격적인 매핑 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이런 2년극 관람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이 굉장히 교통안전 교육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 활동 후에 또 다양한 교통 안전에 관련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매핑 실시 전 단계의 활동들인데요. 교통 표지판과 관련된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표지판 지시나 규제, 주의 다양한 표지판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 또 신호등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또 나만의 표지판을 또 만들어보는 활동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OX 퀴즈를 이렇게 진행해서 아이들이 지금 오라고 답을 하고 있는 사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 표지판을 가지고 이런 패턴 놀이도 진행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교통안전 골든벨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 이런 골든벨 활동을 할 때 아이들 모자를 예산을 저희 지원받은 예산으로 모자를 구입해서 그런 것들을 기념품으로 가정에 친구들에게 선물로 나누어줘도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는 교육 현장에서 이런 활동도 한번 실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통 표지판들을 아이들이 직접 조립해서 만들어보고 또 원목 교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목으로 나만의 교통 표지판을 만드는 방법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안전에 관한
대한 지식들을 주입하고 단순히 이렇게 전달하는 식이 아닌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등하원 경로 및 유치원 주변 돌아보기 활동입니다. 네, 바깥놀이 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온라인에서 출력한 지도를 이제 탐색을 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유치원의 위치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런 등하원 경로들을 돌아보면서 교통 표지판을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주변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그리고 없는 횡단보도를 직접 건너보는 활동까지 하면서 이런 안전 수칙들을 실제로 실천해보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사진 보면은 친구가 이렇게 손을 가리키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 저기 어떤 교통 표지판이 있어요. 저기에는 어떤 교통 표지판이 있어요라고 아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여러 번 진행을 했더니 이제 다른 바깥놀이 활동 시간에도 아이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그런 교통 표지판들을 이렇게 꼭 찾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런 교통 표지판을 보면 이제 부모님들께도 알려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성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활동 중간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등하원 경로 및 유치원 주변 돌아보는 활동을 또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주변에서 발견한 표지판을 이제 준비한 종이 지도에 이렇게 표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색깔을 구분을 해서요. 주의 표지판과 그리고 규제 표지판을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분류해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통해서 제가 추후에 촬영한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교통 표지판의 의미와 특징에 대한 지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명료화하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로 표시한 지도의 위치를 또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등하원을 할 때 어떤 곳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도로를 구성해보고 또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도로 테이프나 이런 블록 그리고 미니 모형 자동차를 지원해 주신 예산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교통 표지판과 지도를 활용해서 내가 등원하고 하원하는 그런 길을 구성해서 놀이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매핑 실시 활동에서 표기한 종이 지도를 참고해서 제가 지금 화면엔 보이지 않지만 따로 모니터에도 이제 지도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아이들이 유의해야 하는 장소에서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활동을 또 다양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입장이 아닌 자동차 주행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아이들끼리 협동해서 만든 큰 자동차를 직접 주행하는 놀이, 그리고 면허 시험을 보는 놀이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훗날 이제 어른이 될 거지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이나 준법 정신들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은요. 락 볼링장인데요. 락 볼링장을 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이용해서 볼링 핀을 이렇게 쓰러뜨리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이제 찾아오는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였는데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와 그리고 안전체험버스에 관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도 이제 아이들과 교통안전에 대해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런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충하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보행 안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캠페인 활동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가방에 이제 커버가 하나 씌워져 있는데 숫자 보이시죠? 그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에 관한 그런 커버를 또 팔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시트지로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것을 알고 또 예산을 사용해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캠페인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보행 안전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점들을 이제 아이들과 정해서 그런 장소를 또 한번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이런 캠페인 활동을 진행한 후에 아이들과 느낀 점과 그리고 우리가 캠페인 활동을 했지만 거기서 또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크게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해왔는데, 자, 다음은 예산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품목을 크게 재료비 및 기타 실비 그리고 활동비로 나누어서 사용을 했는데요. 실제 저는 150만 원보다 더 많이 소요가 돼서요. 유치원 예산을 추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사용을 했는데요. 교통기관이라는 생활 주제를 교육할 때 더 집중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학습 준비물 자체 예산에서 좀 더 활용을 해서 이제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인형극 관람비로는 제 기억에 약 한 30만 원 정도 소요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형극 관람비나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교구, 그리고 교통 표지판과 관련된 교구, 그리고 캠페인 활동에 사용했던 어깨띠 제작이나 그런 색지, 그리고 그 가방 덮개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150만 원을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동아리 활동 성과입니다. 동아리 활동 전에는 우리 유치원 주변에 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었는데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개선되었다와 같은 그런 사실 구체적인 성과는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이런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전한 생활태도 형성입니다. 보행 안전사고의 원인과 피해, 보행 안전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바깥놀이 활동 시간과 연계해서 유치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교통 표지판을 조사하여 다양한 안전 매핑 활동을 진행하고 확장 활동으로 심화함으로써 아이들이 교통 안전 수칙을 실천해서 안전한 생활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나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데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실천입니다. 안전교육 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인형극 관람, 전문가 초청 안전교육, 안전체험버스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천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등하원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고 요인을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서 개선함으로써 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큰 기여를 했고요. 보행안전수칙을 체득화하여 유아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연계한 놀이 중심의 교육을 실현한 것인데요. 보행안전 교육과 관련해서 종이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교통표지판 패턴 놀이, 자동차 볼링 놀이, 자동차 주행 놀이 등 같은 이런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서 안전과 연계한 유아 주도적 놀이 중심 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또 추후에 이런 동아리 활동을 또 실천하실 때 또 안전과 관련해서 좀 유의하셨으면 하는 점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야외 활동을 하기 전에는 미리 답사를 해서 위험한 곳이 없는지 점검하고 기록하는 단계를 거쳤는데요. 비교적 그래도 유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해서 울타리나 안전 패스가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활동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이들의 안전을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지도에 표기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장소를 미리 찾아보는 단계를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전에는 아이들과 사전에 미리 규칙을 정해서 이런 이야기 나누는 활동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런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안 나누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규칙을 정해보고 그리고 꼭 안전한 장소에 멈춰서 같이 탐색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혼자 이제 아이들이 7명밖에 되진 않지만 혼자 진행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저희 업무 실무 선생님과 굉장히 협력적인 관계를 평소에 잘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선생님과 미리 협조를 해서 그런 시간을 정해서 함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활동 후에 제가 따로 그 장소에 다시 방문을 해서 사진 촬영이라든지 그런 자료 수집하는 과정은 따로 제가 또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학교 안전 주도
학생 주도 학교 안전 매핑 활동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이뤄내고 그런 절차대로 잘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아기의 신체 발달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단계적으로 쉽게 그리고 간단한 것부터 차근차근 지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민감성들이 증진됐음을 제가 깨달을 수 있겠는데요. 깨달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아이들에게 안전 그런 생활 습관화가 됨으로써 다른 학교급의 아이들이 성장을 했었을 때 더 이런 매핑 동아리 활동에서 큰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지훈 선생님의 동아리 우수 사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초등 동아리 활동 우수 사례 발표를 듣겠는데요. 평택 세빛초등학교의 장덕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세빛초등학교 교사 장덕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PPT 보시면 팀명이 나오는데 아주 좀 도발적인 팀명이죠. Represent 031. 그래서 경기도 1315개 학교를 대표하겠다라고 저희가 그 팀명을 정해서 이번 동아리에 신청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네. 저희 팀원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일단 여기 들어오신 유튜브에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 동아리 신청하신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소방안전교육사고 그다음에 석사는 컴퓨터 교육을 했지만 박사는 이제 소방방재학 쪽으로 이번에 신청을 해서 입학을 했는 이렇게 안전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이고,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모집을 했었냐면 저희 학교가 이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하고 3월이 되면 이 학생들 카톡방을 하나 만듭니다. 탐구에 참여하고 싶은 카톡방을 만들어서 팀 프로젝트식으로 하고 싶은 애들을 이제 카톡방에서 받아서 어머님께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제 안전에 대해서 이제 매핑 동아리를 하겠다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6학년, 4학년, 1학년 이렇게 학년 군별로 한 명이었는데, 사실 1학년이 들어왔을 때는 얘 보고 너 안전이 뭔지 아니라고 물어보고 싶고, 근데 또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6학년, 4학년, 1학년 다양한 학년군을 이렇게 매칭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팀장으로는 이제 6학년 전교 회장 학생이 이렇게 또 참여를 해줘서 이번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생은 2년 동안 동아리 활동만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랑 AI 교육을 되게 많이 해서 저기 장관님, 차관님 사이에서 올해 대표로 찍었죠.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일단 동아리 같은 게 활성화돼서 뭐 수상도 뭐 되게 올해만 해도 뭐 장관상 5개 정도 받는 그런 학교였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올해 초에 올 수도 있었는데 올해 초에도 연락이 한번 오셨는데 저희 목표가 뭐였냐면 7회대에 저희가 대상을 받았었는데 8회대에도 올해도 한번 대상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6학년, 4학년, 1학년 학생이랑 이야기를 해서 다행히 성취를 해서 오게 되었네요. 네. 그래서 안전교육 관련해서 저희 동아리의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은데, 사실 학교 선생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안전교육은 추진 일정이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 중에 보통 가상현실에 가상세계, 뭐 시뮬레이터형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 시뮬레이터형 그 소화기를 구매를 해서 학생들이 상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도에도 계속 119 소년단도 만들고, 방과 후에 안전 페스티벌, 그 다음에 불조심 강조의 달 같은 경우에는 송탄 소방서와 연계해서 안전 체험 활동 같은 것도 진행하고, 이렇게 꾸준히 저희는 지속적으로 안전 교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안전 매핑 동아리만 떼놓고 보자면 저희가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사실은 이 안전 매핑 동아리가 호흡이 상당히 긴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거의 반년 이상을 아이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얘들이 2개월 단위로 할 만한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전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그리고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아마 안전 매핑이라고 하면 되게 조금 이게 뭐지? 안전 매핑이 뭐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건데, 사실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휴대폰 들고 있는데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내가 먹고 싶은 맛집 하트 누르고,
아니면 구글 지도에서 별점 매기고 내가 가봤던 데 찍는 거, 이런 것들이 매핑인데 이게 안전으로 이제 주제를 잡으면 그게 안전 매핑이란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아마 처음으로 이 안전 매핑이 교육부 대회에서 들어오게 됐는데, 전 사실 새로운 트렌드나 그런 거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새롭게 생기는 거는 가급적 많이 지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2020년에 지도를 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과거에 지도했던 사례들을 찾아봤어요. 이게 제가 2019년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행정안전부에서 생활안전지도 공모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지금 벌써 중3이 됐었겠네요.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과거에 지도했던 걸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오면서 20년도, 21년도를 거치면서 다양한 이런 아이디어들을 얻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생활안전지도는 색깔에 따라서 이제 위험도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서 보여주기 때문에 색깔에 따른 매핑을 응용해서 학교 안에 안전요소, 위험요소를 찾아서 토의토론 하도록 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까지, 그리고 제안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20년도에는 처음에는 제가 생활안전지도 스타일로 조금 접근을 해서 이렇게 탐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21년도에 정말 좋아진 게 뭐냐면 기존의 동아리 활동은 학교 예산을 써야 되거나 아니면 제가 20년도 작품을 보면 거의 다 컴퓨터로 했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데 21년부터는 이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캠페인 활동, 홍보 활동이 되고 표현 방법을 또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도교육청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상태라서 방과 후에 온라인 줌으로 수업을 하고 주말에 애들이랑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준비하고 캠페인 할 때는 제가 연가를 써서 가서 또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함께 저희가 6개월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이제 교육 공공 데이터 활용대회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도 학교안전공제에서 하는 유사한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참여를 했고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제8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에도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아이들 그냥 관심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요새 가장 아이들이 안전이라고 얘기하면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밖에 애들이 몰라요.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들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서 일단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과 관련해서 분석을 했더니 이제 인플루엔자죠. 독감이라 하죠. 그게 89.4%. 그리고 결핵은 고등학교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 발견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통계 포털이나 아니면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암이 사망률 1위라니까 조심하셔야겠죠. 심장 질환이 2위, 그다음 폐가 3위 이렇게. 그리고 생체 데이터라고 해서 학생들이 미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까지 여기에서 연습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이 발명품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왔던 게 뭐냐면 6학년 학생과 1학년 학생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6학년 정규 회장 학생이 1학년 친구를 보고 이제 생각을 했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나침반 교육 아실 텐데 나를 지키고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반드시 익혀야 되는 안전교육 그런 게 있죠. 나침반 5분 교육. 거기에서 우리 6학년 친구가 유괴 실종 예방 교육을 들었는데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식표가 필요해요. 근데 인식표를 붙이면 유괴를 당하기 쉽대요. 이게 상호 모순되는 걸 학생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이 이 발견을 바탕으로 어떤 걸 제안했냐면 1학년 학생이 입고 있는 옷 중에 반전 스팽글이라고 해서 이 쓸어내리면 아이언맨, 그다음에 이렇게 위로 하면 스파이더맨 이런 옷이 있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학생이 안전 발명품으로 이렇게 유괴 실종 방지 이름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안전한 학교 공모전으로 들어와서 안전 매핑을 저희가 쭉 했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의 주제는 데이터와 레고로 알아본 우리 학교 안전 지도였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지금 학교 안전 교육이 좀 당위적으로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안전 교육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6학년 과학 연소와 소화 단원을 보면 공기대포 만드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포그모 씬으로 뜨거운 연기를 이제 날려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대피할 때 생각보다 엄청 낮게 엎드려야지 뜨거운 연기와 닿지 않는다라는 걸 그렇게 해봐야지 알거든요.
그래서 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교육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대상이 초1, 초4, 초6이었기 때문에 좀 모든 학년을 아우르고 또 자유롭게 메이킹할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레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없었다면 레고를 못 샀겠죠. 비싸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자료 수집을 일단 처음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레고를 써야겠다. 그래서 기존의 스타일대로 우리 학교 지도를 피난 대피도를 뽑아서 이 스티커를 학년별로 붙여서 1학년은 어떻게 생각하나, 4학년은 어떻게 생각하나, 6학년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봤고 생활안전 지도를 썼고, 그리고 올해 새로 또 들어왔는 게 뭐냐면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이라고 우리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를 분석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6학년, 4학년 친구 둘이서 각자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각자 만들어서 두 친구가 비교했을 때 제대로 나오는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봤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학교안전공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한 것까지 어떻게 나아갔냐면,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각자 안전지도를 만들고 분류 및 토의를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렇게 캠페인을 하려고 저희가 미리 캔버스로 학생들이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친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포스터랑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와 관련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해낸 게 홍보 물품을 만들자라고 해서 저기 있는 물병이 하나에 1,000원, 1,300원 이렇게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문구를 여러 개를 정해서 색깔별로 문구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홍보용품을 만들고, 또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레고잖아요. 그래서 레고를 이용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 물품이랑 같이 홍보를 해봤어요. 근데 그랬더니 드러난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정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를 어디서 가져올까 고민을 하다가 행정안전부랑 그 다음에 학교안전공제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학교안전공제에 제가 선생님들 안전 매핑할 때 정말 추천하는 게 뭐냐면, 여타 공공 데이터와 다르게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기는 다 분석을 해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교육을 할 때 자료 수집을 하고 전처리하고 분석, 정리, 활용 이렇게 시각화도 있겠죠. 시각화, 활용이라고 봤을 때 학교안전공제에서는 시각화까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활용만 하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우측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학교안전공제 사고보상 통계에서 평택시 사고보상 통계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우리 학교 그 지역의 사고보상 통계를 이미 시각화까지 다 해서 갖다 놨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떠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공공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홈페이지에서 이미 유의미한 것들을 다 분석을 해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그냥 캡처해서 붙여넣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레고로 만들었던 영상에서 추가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추가 캠페인을 실시하는 활동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 단계를 통해서 학교안전 매핑 동아리를 운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충분히 아주 간단하게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서 안전 매핑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장덕진 선생님의 동아리 활동 우수 사례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예,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중등 동아리 활동 우수 사례 발표를 서울 염광중학교 이정희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8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에서 알쓸 신맵,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맵이라는 주제로 안전 매핑 활동을 진행한 염광중학교 이정희 교사입니다. 2021년 저희가 1년 동안 진행한 안전 매핑 활동을 단계를 정해서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먼저 그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8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에서 알쓸 신맵,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박한 맵이라는 주제로 안전 매핑 활동을 진행한 연광중학교 이정희 교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번갈아 하는 상황 속에서 안전 매핑 시작도 늦어지고 중간에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부족하나마 학생들과 틈틈이 진행한 안전 매핑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광중학교 안전매핑 동아리는 동아리 중심 매핑 커뮤니티 구성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안전과 봉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신청하여 구성이 되었습니다. 매핑 주제는 학교 내 안전 및 위험 요소 확인, 개선 부분과 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 및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핑 방식은 종이 지도 제작과 함께 인터넷 기반 안전 매핑 어플리케이션 앱을 각자 다운받아 앱에 등록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1단계로 학교 교내 지도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통학로 주변 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통학로 주변 지도는 인터넷을 통해 출력도 가능하지만 학생들에게 좀 더 전문적인 지도를 보여주고 칠판에 붙이거나 토의에 유용하도록 큰 사이즈의 지도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연광중학교 교내 지도입니다. 저희 학교는 총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1년 4월에 장애인 시설 공사를 실시하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습니다. 2단계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학교 내 위험 요소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교내 시설물들에 대한 설문들을 제작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지만 한두 군데씩 위험하거나 불편한 곳이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안전매핑 동아리 학생들이 교내 위험 요소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단계로 학교 안전공제중앙회 주관 안전매핑 방문교육 공문을 보고 교육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가 작년에 처음 안전매핑 활동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학교 안전공제중앙회 안전매핑 강사님이 학교에 방문하셔서 학생들에게 1차로 안전교육을 진행해 주셨고 2차로 안전매핑 사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주시는 사진입니다. 학생들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안전매핑 앱을 다운받으면 이 화면이 나오고요. 학생 안전지도 분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4단계로는 동아리 학생들이 교내를 돌아다니면서 안전요소와 위험요소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험요소는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도 참고하여 살펴보았고 그 외에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은 교내 지도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표시를 하였습니다. 교내 안전요소 및 편의시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소화기, 자동 제세동기, 점자 안내판, 엘리베이터, 보도와 계단, 손잡이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내 위험 요소들을 살펴보면 각 층에 한두 군데씩 문제가 있는 곳이 보였는데요. 전기 위험, 시설 위험, 낙후 등으로 나뉘어서 표시를 하였습니다. 5단계로는 안전에 유의하면서 학교 인근 통학로 주변을 걸어다니면서 안전요소 및 위험요소들을 다운받은 앱에 등록을 하는 현장 안전 매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내용들이 주제와 관련된 요소인지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등 검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통학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앱에 등록하는 활동을 하는 사진입니다. 안전요소로는 옐로우 카펫 설치, 안심, 지킴이 집 등이 있었고 위험요소로는 금이 간 벽이나 보도블록, 돌 등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차례 걸쳐 80여 개 이상의 안전 요소와 위험 요소를 안전 커뮤니티 앱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통학로 주변에 위험 요소도 많이 있었지만 반면에 대피소, 쉼터, 지킴이 집 등 모르고 지나쳤던 안전 요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안전 요소들도 사진을 찍고 장소를 기록하고 안전 유형과 내용들을 다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후 리플렛을 제작할 때 포함을 시켰습니다. 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 요소와 위험 요소 통계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 중 생활 안전 분야 중 시설 안전 부분에 위험 요소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보행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가 많았습니다. 6단계로는 동아리 학생들이 매핑된 자료를 기반으로 교내 및 통학로 주변 안전요소 지속 방안과 안전을 위해 요소 제거를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진은 지도를 보면서 학생들이 토론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위험 요소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결과입니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개선을 하거나 현수막을 만들어 부착하기도 했고 다이 제품을 활용하여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기 관련 위험 요소 등 개선이 어려운 부분들은 앱에 등록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7단계로는 앱에 등록한 시설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들이 조사한 모든 내용들을 알리기 위해 리플렛을 제작하였으며 마무리 과정으로 평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제작한 리플렛입니다. 학교 내 비상 탈출구를 포함시켰고 통학로 주변 약국 및 병원 장애인, 편의시설, 대피소, 지킴이 집, 쉼터 등 안전 요소와 위험 요소들, 안전 커뮤니티 앱 사용법도 추가하여 누구든지 안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안전공제 중앙회 강사님들과 학교 인근 안전 위험 요소들을 앱에 등록하는 활동을 한 후 느낀 점을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작성한 내용들을 칠판에 붙이고 느낀 점을 서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힘들었지만 뿌듯했고 기억에 남으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교내외 안전 위험 요인을 발굴, 공유, 토론하여 개선 과제를 돌출하는 매핑 활동을 통해 영광중학교가 이전보다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영광중학교에서 진행한 안전 매핑 활동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계시는 선생님 중에 학교 안전 매핑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올해 신청하셔서 안전하고 행복한 만들기 학교에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희 선생님 동아리 우수 사례 발표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유초, 중 등 안전 매핑 동아리 우수 사례를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동아리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컨설팅단을 대표해서 전북 부남초등학교 오준영 선생님께서 컨설팅 결과 및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 컨설팅을 맡았습니다. 부남초등학교 교사 오준영입니다. 제 얼굴을 줌 컨설팅 통해서 뵈신 선생님도 계실 테고요. 또 우리 봄에 있었던 워크숍에도 제가 출연을 했었죠. 오늘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큰 일을 한 해 동안 하신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이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 활동을 정말 훌륭하게 치러내신 것 같고요. 첫 사업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참 걱정이 많으셨죠. 이 컨설팅단들도 이 처음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선생님들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자료집을 만들어야 이해가 빠르실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우려가 참 불식될 만큼 방금 전에 이렇게 소개해 주신 우수 사례와 더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고서를 봤을 때 정말 괜한 걱정을 했구나 할 정도로 많은 일반화 자료들이 나와서 흡족하고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연초에 워크숍 때 설명드렸던 이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의 역할을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또 그걸 개선하는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안전 문화가 학생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확산되는, 그리고 우수 사례가 일반 학교에 적용 가능하도록 일반화되도록 이런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충실히 이행을 해주신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 안전 매핑을 통해서 이러한 기대를 걸었었죠. 네, 연초에 설명드릴 때는 이렇게 불안전한 시설이나 환경을 보완하고요. 그리고 또 사고 발생을 예고하는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대처하면서 또 사고 방지 체계의 결함을 찾아서 개선해 달라. 제가 이거 3가지 이론을 그때 뭐 곁들여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뒤에서 다시 한번 그 이론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의 성과를 봤을 때는요, 이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뭐 이전에 리터러시라는 것은 문자나 영상, 정보처럼 뭔가 기록에 의한 것들을 판독하는 능력이었다고 했다면은 요즘 리터러시는 조금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또 사회적 관습에 대한 이해 정도를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미디어 리터러시란 뭐 게임 리터러시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과 그리고 동아리를 운영하셨던 우리 선생님들의 이런 위험 리터러시 능력이 신장되지 않았는가 하는 총평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주도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이 담보되는 안전한 사회로 가는 씨앗이 학교에 뿌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지요. 또 이런 재난들이 안타까운데 어제도 평택에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3분이 안타깝게도 순직한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늘 위험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위험 속에서 구성원들의 안전 불감증을 통해서 사고나 재난으로 이어지는데요. 뭐 얼마 전에 또 제주에서 큰 지진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3가지 이론들 하고 한번 곁들여서 한번 동아리 활동의 성과를 한번 연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니 도미노 이론에서는 그렇죠. 이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론이었는데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런 우리 학생들이 이 위험을 읽어내는 능력,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 리터러시가 좀 발달되지 않았는가, 성장하지 않았는가 이런 평가를 한번 내려보고요. 또 이 하이니 피라미드 모형에서 330건의 사고 중에 뭐 아차 사고, 그다음에 경상, 그리고 큰 사망이나 중상에 이르는 사고가 이런 비율로 발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뭔가 좀 사고의 징후라든지 이 반복되는 이런 위험들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이런 위험 인지 감수성도 성장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사회 방지 체계가 있지만 뭐 치즈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뭐 좀 보완이 필요하거나 허술함이 있다라는 뭐 리즈네 스위스 치즈 이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코로나 상황만 해도 그렇죠. 사회에서는 뭐 8가지, 9가지의 사고 방지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저처럼 뭐 마스크를 쓰고 있다거나 혹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자가격리, 백신 여러 가지 사회 방지 체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확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사회 방지 체계의 오류를 우리가 확인하고 위험을 대비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이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닥쳐 있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신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안전 불감증이 안전 민감성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현상, 그리고 이 학교 안전 사고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감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아직 이 통계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또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위험 리터러시 능력이 배양됐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을 보면요, 대부분은 이 학생들이나 사고 당사자의 심리 상태나 이 행동의 잘못된 것들, 행동 특성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이 학교 안전 교육의 목표를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사실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이뤄내야 되는 것은 안전한 학교, 그리고 학교 안전 교육이 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이런 매개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교 안전 교육의 목표를 지식, 기능, 태도로 나눠서 따져 본다면 뭐 지식이야 뭐 그렇죠. 필요한 지식을 구축하는 거고, 기능이야 직접 체험하고 능력을 함양해서 경험을 체득하는 것, 그리고 태도라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대피하고 대처하고 이런 동력 체계를 기르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학생들에게 안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안전 교육은 누리과정부터 1, 2학년 안전한 생활, 그리고 3에서 6학년 안전 단원, 그리고 중고등학교 안전 단원, 이런 식으로 연속성 있게 지금 교육과정상 운영이 되고 있죠. 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뭐 안전한 생활이 이제 통합교과로 들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그것도 안전 단원 형태로 남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연속성을 생각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교 안전 교육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또 동아리 활동이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이제 내년에도 이어지는 동아리 활동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청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다른 활동으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교과에서 가르치는 안전 교육들이 현재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가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운영이 되게 된다면 미래를 위한 안전 교육, 이런 포커스를 잡아보는 것도 어떨까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과에 보면은 뭐 킥보드라든지 뭐 자전거, 오토바이, 이륜차 이런 교통안전 교육이 좀 주를 이룬다면, 지금은 뭐 전기 자전거나 킥보드 같이 굉장히 대중적인 퍼스널 모빌리티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한번 잡아보는 것, 혹은 대중교통도 뭐 지금까지는 뭐 제가 우마차부터 적었네요. KTX, 뭐 비행기, 지금 미국에서 개발 중인 뭐 하이퍼루프, 그 진공 상태로 달리는 기차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또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까지도 뭔가 예측을 통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인공지능 AI의 발달이라든지 생활용품, 요즘 뭐 중국에서 이게 월패드를 이렇게 해킹해가지고 이렇게 사생활을 뭐 빼가는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뉴스에서 접해질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인공지능으로 변해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닥쳐질 수 있는 위험은 없는가 하는 주제도 한번 염두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나와 있는 대영역은 7가지지만 그 안에 중영역, 소영역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안전 매핑 주제를 선정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매핑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핑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야 되는 주제들은 조금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매핑을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을 해보셨고, 이 매핑이라는 게 꼭 지도를 뭐 찾아다니면서가 아니고 그려보고 또 마인드맵까지도 지도를 우리가 확장을 하는 이런 컨설팅이 있지 않았습니까? 해서 이 7대 표준안에 좀 고른 영역들이 주제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교 현장이 어떻게 개선이 됐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학교 안전교육이라는 게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 관리적으로 접근될 수가 있는데, 우리 매핑 활동을 통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되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한번 가져봤는데요. 이제 교육적 접근으로 봤을 때는 안전 교육과 안전 지도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뭐 안전 교육이야 교육 과정에 들어 있는 거고, 안전 지도는 이제 평소에 하시는 선생님들의 뭐 잔소리 정도 이렇게 될 텐데요. 이 학교 안전 교육이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가는 안전 교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안전 교육과 지도를 적절히 섞어서 학생들의 이제 안전한 생활이 좀 담보되도록 그게 이제 동아리 활동이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는가. 예, 아까도 뭐 우수 사례에서 나왔다시피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운영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방과 후에 또 일과 시간 후에 진행하신 또 주말에 진행하신 선생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육적 접근으로 잘 되지 않았나. 그리고 관리적 접근을 뭐 크게 보자면 인적 관리, 물적 관리로 나눠지는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물적 관리죠.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쓰촨성에서 2008년도에 큰 지진이 있었죠. 예, 여기에서 뭐 대부분 건물들이 뭐 무너지고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이 쓰촨성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예, 건물이 멀쩡했습니다. 정말 큰 강도에도 견뎠고 그 학교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네, 그 새로 발령받으신 교장 선생님께서 그 내진 설계를 다시 해서 건물에다가 보강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만 무사했다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핑 활동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해가는 이런 물적 관리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분명히 됐다는 거고요. 또 인적 관리 요소도 뭐 이런 부분이죠. 이거는 뭐 제가 여름에 그 학교 안전 사고 재발 방지 컨설팅이란 걸 나갔었는데요. 모 학교에서 보이시죠? 예, 뭐 헬멧이라든지 경광봉, 야광띠가 분명히 학교에는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선생님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뭐 교무실 어딘가 열다 보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필요한 위치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해서 모아놓는다면 아, 이건 물적 관리가 아니고 왜 인적 관리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 위치는 그 컨트롤 타워 하시는 선생님의 위치예요. 네, 경광봉을 들고 안전장비를 한 다음에 아이들을 인솔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관리들이 우리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개선되지 않았는가 이런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주도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 운영 결과 동아리 차원에서 보자면요. 일단 충실한 사례들이 보고서로 보급됐기 때문에 학교 안전 문화 확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됐다는 것. 그리고 저희 이제 뭐 연구진들, 컨설팅단들 그리고 컨설팅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들께 어떻게든 뭐 도움 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매핑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어져서 수준 있는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도출됐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워크숍이라든지 또 컨설팅 자체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카메라가 꺼져 있거나 혹은 뭐 자리를 이석하시거나 이렇게 참석률이 떨어지고 집중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네, 이런 것들 좀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 지원은 컨설팅하면서 저희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예, 우리 컨설팅단은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해라라는 결정권은 없는데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 예산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게 선생님들께 편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제 계산급 형태가 아무래도 좀 편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개인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방법들이 동아리 선생님들이 더 원하시는 것들로 집계가 돼서요. 이런 것도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요. 또 이 보고 방식에 대한 일관성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들께 안내했던 보고 방식과 10월달, 11월달쯤 가면서 굉장히 좀 혼란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런 일관성을 애초부터 좀 갖추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일반화를 위해서 동아리 운영 방식이 좀 한 방식이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확장이 돼서 주제도 확장이 되고 활동 방법도 확장이 되는 이런 동아리가 내년에는 지속됐으면 좋겠다. 다음은 이제 컨설팅 관련한 제언 사항인데요. 일단 저희 컨설팅단이 맞춤형 컨설팅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예, 죄송하게도 온라인으로 만나야 뵈야 됐기 때문에 아까도 뭐 소극적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이 카메라 앞에서 많은 분들이 줌에 있는데 한 화면으로 쏠리는 게 좀 부담이 돼서 그러셨을까요? 이 컨설팅 내에서 질문이 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컨설팅 자체가 좀 소극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좀 1대1 쪽으로 좀 바꿔볼까 했는데 그것도 좀 부담을 느끼셨나 봐요. 저희가 컨설팅단들이 가급적이면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을 오픈을 해서 많은 질문들을 받으려고 했는데 질문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차년도에 들어갈 자료집에는
요번 연도에 운영하면서 이런 지금 드리는 제언 사안 등을 미리 좀 탑재를 해서 선생님들의 좀 궁금점이라든지 어려운 점들을 해소를 미리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요즘 뭐 SNS 많이 발달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좀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뭐 단톡방이라든지 뭐 밴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SNS나 게시판 등을 좀 운영을 해서 소통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가장 좋은 방법이야, 네, 코로나가 좀 어떻게 수그러들고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얼굴 뵙고 드리는 컨설팅이 좋겠지만, 이제 차선책으로 안 된다면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안전교육의 질은 교사가 담보하는 것은 확실한 일인 것 같고요. 교사의 의지에 따라서 안전교육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키우신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교육과 안전지도, 그리고 공식적 비공식적 안전교육, 인적 물적 관리, 지역사회나 가정과의 연계, 그리고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우리 선생님들 교실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고, 우리 교사들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이게 좀 당연한 것처럼 주고받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좋은 우수 사례를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준현 선생님을 비롯한 컨설팅단 선생님들도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워크숍 일정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에도 학생 중심의 안전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안전 매핑 동아리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학생 주도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 결과 보고 워크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